자, 계속해서 ITQ 한글 기초부터 합격까지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간, 공의 시간. 표 입력하는 부분과 표의 서식을 적용하고 표로 차트 만들기 하는 부분 2번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타일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표 입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 입력하기, 표 입력한 다음 그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여기 있는 부분에 차트를 완성하는 것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뉴에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표를 갖고 옵시다. 여기 있는 부분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죠? 여섯 칸에 다섯 줄로 선택을 해서 갖고 오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잘 보세요. 내가 표를 갖고 왔을 때 엔터 모양이 표 안에 엔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 왼쪽 위에 엔터 모양이 하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요 모양이요. 요 모양일 때는 우리가 얘를 선택을 해서요. P자를 눌러보세요. P를 누르면 이 표에 해당하는 속성이 열립니다. 여기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요. 여기 있는 엔터가 여기 표 뒤로 갈 거예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엔터 앞에 있는 이 표의 얘가 하나의 한 글자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고 설정을 눌러주면 엔터 모양이 뒤로 왔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칸에 들어와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을 하는데 자, 구분이라고 쓰고요.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를 누르면 한 칸씩 한 칸씩 옆으로 갑니다. 탭, 도, 짝대기, 소매, 탭, 기술 한 칸 띄고 서비스, 탭, 정보 한 칸 띄고 서비스, 탭, 합계, 탭, 다운로드 그대로 쓰겠습니다. 93, 탭, 39, 탭, 91, 탭, 184, 탭 이렇게요. API 한 칸 띄고 연동, 탭, 68, 탭, 45, 94, 175, 탭. 이메일, 이용, 탭. 오타 없이 입력이 돼야 돼요. 띄어쓰기가 맞죠? 17, 탭, 5, 탭, 16, 탭, 26, 탭. 기타, 5, 탭, 5, 3, 탭, 6, 탭, 15. 자, 요렇게 입력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입력을 하되 캡션이라고 있죠? 여기 있는 캡션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엔터를 쳐가지고 여기에 입력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디다 캡션을 입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표에 캡션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 P자를 눌러서 글자처럼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P자를 눌러서 여기 여백 캡션에 보시면 이 표를 기준으로요. 우리는 캡션이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위쪽, 오른쪽. 자, 1번, 2번. 1번, 2번 중에 어디 달려 있어야 될까요? 자, 1번이죠. 그쵸? 캡션이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씌워서요. 캡션을 써주는 겁니다. 업종별, 공공 데이터, 확보, 한 칸 띄고 방법,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땡땡, 한 칸 띄고, 건, 가로 닫고.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따라락 눌러서 얘를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표의 입력이 끝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자, 표를 입력을 했으면 표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1번이요. 문제대로 합시다. 표 전체 표 캡션, 굴림의 10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이 캡션을 입력을 하고 오른쪽 정렬을 했잖아요. 그래서 따다단 누른 다음에 캡션이랑 표에 해당하는 글꼴이 뭐예요? 굴림의 10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굴림의 10포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굴림, 엔터. 자, 안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굴림, 엔터. 굴림체가 없나? 자, 굴림체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글꼴. 자, 여기
여기 한 컴 글꼴이라고 되어 있어서 굴림체가 안 나와 있는데 모든 글꼴로 바꿨습니다. 굴림체가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굴림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글씨가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표를 선택을 하셔서요. 그 다음에 다시 굴림으로 바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느낌이 틀려지죠, 그쵸? 글씨체가 틀린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캡션 굴림의 10포인트, 이 표도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굴림의 10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럼 1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다른 방법도 있지만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세요. 제가 알려준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표는요. 잘 바꿔요. 굴림체로 잘 바꾸는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캡션을 안 바꿔요. 캡션을 일단은 안 써. 안 쓰고 안 바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감점이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를 입력을 했고 캡션도 입력을 했어요. 오른쪽 정렬을 하고 표 조건대로 캡션에 굴림의 10포인트로 바꿨고 표도 다 선택을 해서요. 표도 다 선택을 해서 또 굴림의 10포인트로 바꿨습니다. 표 선택하는 게 마우스가 조금 이렇게 좀 선택하는 부분이 힘드신 분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커서를 이렇게 두고요. 우리가 F7 편집 용지 설정했고요. 우리가 1번 문제 풀 때 F6을 눌렀잖아요. 그쵸? 그 다음은요, F5예요. F5를 한번 딱 누르면요, 요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칸이 생기죠? 그리고 깜장색 공이 생깁니다. 그런데 F5를 한번 더 누르잖아요? 그럼 빨간색 공이 생겨요. 빨간색 공은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F5를 한번 더 누르면요, 한꺼번에 표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1번 문제 해결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부분에서 2번 문제 볼게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은요, 전체 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체 다. 그러면 내가 표 전체가 가운데 정렬이 됐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숫자 부분만 선택을 해서요. 여기 있는 숫자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전체 다. 왜냐하면 여기도 원래는 다 숫자들이 계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부분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문제 해결됐죠. 그쵸?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 배경색 면색 노랑이라고 했는데 9분부터 26까지 그림을 보면 9분부터 26까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영역에 C를 누르셔도 돼요. 컬러. 내가 색깔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쵸? C를 눌러서 컬러를 불러와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에 셀 테두리 배경 여기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똑같은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색의 면색이겠죠, 그쵸? 여기 있는 바탕 면의 색깔을 무늬색은 아니에요. 면색을 여기 오피스의 노란색으로 이 노란색은 다른 색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비슷한 노란색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오피스에 해당하는 노란색을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색이 노란색으로 뿅 바뀌었죠. 그렇죠? 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여기 부분에 오른쪽 옆에 합계가 구해졌고 얘는 X표가 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에서는 자, 엑셀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하면 되지만 한글에서는요, 틀려요. 내가 구할 범위를 이렇게 씌워주고 합계값까지 이렇게 범위를 다 같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에 합계를 구해줘 라는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블록 계산식에 합계 평균 있죠? 블록 합계를 딱 누르면 이렇게 뿅 계산이 되지고 지금은 첨단위 구분 쉼표가 없는데 구분 쉼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메뉴가 있죠? 구분 쉼표를 넣기 빼기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4번까지 해결이 됐죠, 그쵸? 4번까지 해결이 됐고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일단은요 여기에서 X 표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C 눌러서 색깔을 넣은 것처럼 자 여기에서요 라인, L, 선 요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서 메뉴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대각선으로 와서 X 표시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좀 쳐져 있어서 좀 헷갈린데요. 전체가 일단 싸져 있고 첫 줄에 해당하는 밑에 부분도 두 줄이고 첫째 칸들에 해당하는 옆에 부분도 두 줄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테두리도요 여러 번 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의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문제 10번 시험 보면 10번이 다 이런 형식이니까 이건 뭐 기계적으로 하셔도 되겠죠. 표를 선택을 하고 아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선을 그리는 거니까 라인에 L을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선 종류를 두 줄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 있는 부분에 모두 돌리시면 안 돼요. 바깥쪽만 돌리시는 거예요. 바깥쪽만. 그러면 바깥쪽만 테두리 두 줄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깥쪽만 지금 두 줄이 됐고 그 다음에 첫째 줄에 밑에 있는 부분만, 그쵸? 밑에 있는 부분만 두 줄이잖아요. 얘네들은 한 줄이고, 그쵸? 그러면 다시 L을 눌러서 선을 두 줄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체크 설정. 그러면 이렇게 뿅 생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첫 칸만 선택을 해서요. 오른쪽에 또 두 줄이니까 L을 눌러서 선 종류를 두 줄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만.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뿅 만들어지죠. 그쵸? 이렇게 하면 우리는 표 입력하기에 표 서식 적용하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이 표를 선택을 하고 C를 누르면 색깔, L을 누르면 라인을 불러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번, 두 번 정도 누르면 좀 더 눈에 시원하게 이렇게 좀 들어오죠.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좀 보기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부분 내가 바꿨을 때 여기 있는 부분들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글씨체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바로 또 차트 그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부터 합격까지 00 버전에 우리가 한글 네오와 한글 2020을 비교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이 차트를 불러와서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릴 때는요.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차트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차트를 좀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2000 한글 네오는 차트 마법사를 뜨면 임의의 차트가 띄어지고 거기서 편집을 하는 거였는데 한글 2020에서는요. 여기서 차트를 결정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해서 그려줘 라고 해서 일단 갖고 옵니다. 그쵸? 차트 데이터 편집은 그냥 꺼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맞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부분들이 서로 바뀌면 여기서 서로 바꾸면 돼요. 자, 보세요. 주칸 변환을 딱 누르니까 서로 얘네들이 범례랑 여기 있는 데이터 계열이 바뀌어 버리죠. 그쵸? 얘는 아니니까 주칸 변환. 다시 이렇게 눌러놓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차트를 선택을 해서 P자를 눌러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쵸?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하시고 설정을 누르면 요 표 밑에 차트가 뿅 붙는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표의 너비만큼 차트의 너비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한글 2020에서는요, 좀 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더 닮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메뉴가 더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숨겨진 메뉴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차트 레이아웃도 바꾸고 여기 옆에 보니까 여기 차트 요소 여기 있는 부분에서도 뭐 바꿀 수가 있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 차트 제목을 바꾸려니까 더블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속성만 열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제목 편집을 누르셔야겠죠. 그쵸? 제목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가 제목을 써주시는 거예요. 업종별 공공 데이터 확보 띄고 방법.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제목이 한글 글꼴이 뭘로 돼 있어요? 제목 도둠 진하게 12포인트. 그럼 여기에 도둠체로 도둠 진하게 크기는 12. 할 수 있는 거는 메뉴에 있는 거는 여기서 다 합시다. 설정을 딱 누르면 이렇게 뿅 바뀌고요. 그쵸? 자, 문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차트를 갖고 왔어요. 내가 1번은요. 노란색의 범위로 차트를 그리세요고 2번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불러왔잖아요. 그쵸? 3번부터 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는 도둠 진하게 12포인트로 바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속성 채우기 하향 테두리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를 더블 클릭해서요. 그쵸? 채우기는 흰색, 선은 검정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테두리가 있으니까 테두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효과에 가서요. 뭘로 해줬죠? 그림자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뿅 제목은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3번 문제 해결이 됐고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포인트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눈금선을 선택을 해서요. 일단은 딜리트로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축 서식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축 속성에 들어가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0, 50, 100, 150, 200이잖아요. 그럼 최대값이 200이고 주 단위가 20이 아니라 5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50으로 바꿔주시면 0, 50, 100, 150, 200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옆에 축 제목 단위권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 차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숨겨진 메뉴에서 여기 숨겨진 메뉴에서요. 이거는 조금 한글 레오랑 많이 틀립니다. 그쵸? 여기 있는 한글 레오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 차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축 제목을 집어넣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서 차트 종류 변경 아니고 차트 구성 추가해서 축 제목에 기본 가로 기본 세로로 집어넣으시고 그쵸?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제목 한 것처럼 제목 편집을 눌러서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땡땡 한 칸 띄고 건 가로 닫고 글씨체는 뭐야? 도둠의 10포인트 도둠의 10포인트 설정.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옆 세로로 누워져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요. 글자 글상자의 방향을요. 여기에 가로쓰기로 이렇게 뿅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얘의 글자 모양 편집을 눌러서 얘는 뭘로요? 도둠의 10포인트. 그 다음에 얘도 선택을 해서요. 글자 모양 편집, 도둠의 10포인트 설정. 그리고 얘도 선택을 해서요. 글자 모양 편집, 도둠의 10포인트를 하되 얘는 하나 더 있죠? 어떻게 여기 테두리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더블 클릭 눌러서 여기 선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모양이 동일하게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숫자의 값은요. 여기 글자 모양 편집에 도둠으로는 바꿨지만 숫자가 같이 바뀌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도둠으로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과 동일하게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일작업을 제대로 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표를 가지고 와서 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요. 그쵸? 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대로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부분 가지고 차트를 그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리고 여기 설명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요. 여기 보면 여기 이거 말고 어디죠? 여기 합격하기 1번에
링크를 달아뒀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부분에서 ITQ 한글 2016 혼자 스스로 독학하는 방법 이 부분에 들어가면 PDF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만 연습하는 부분만 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2번에 표 입력하고 이 차트 그리는 부분들을 같이 이어서 한번 보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 보면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거는 이전에 만들 때 10월 9일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만든 거고 뭐 이걸로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 넘어오면 스타일 연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입력을 하고 이거 바꿔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 입력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쵸? 표 입력을 하고 문제 유형 1, 2, 3, 4, 5, 6, 7, 5, 6인데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표 입력된 부분이요. 그 다음에 차트의 부분이랑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 유형 1번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다면 여기 차트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 001에 해당하는 차트 조건을 만들어서 이 모양으로 바꿔보는 연습들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토막토막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구역을 연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구역에 해당하는 수식 입력하기와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도형 입력하는 부분들을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